아니. 야, 우선 했어. 이걸로. 하고 이따가 봐야지. 이따가 보고, 안 깨졌으면 써야지. 누가 준 거는 깨져가지고 계속. 깨진 게 한 열 몇 장이 있더라. 자, 봐라. 오늘은 저기 234페이지 동적 평행 보자. 이거는 봐라. 자, 동적 평행이란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나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똑같아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동적 평행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도 배웠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돼. 가역 반응을 보자. 물리 시간에는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물리에서는 가역 반응보다는 비가역 반응이 대부분이야. 자연계에서는, 물리에서는. 근데 화학에서는 비가역 반응도 솔찬히 나타나. 이해됐어? 보자. 첫 번째,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있지. 정반응이라고 뭐야? 야, 정반응이란 건 반응물이 뭐가 되는 거야? 생성물이 되는 거. 당연히 화살표, 우리가 화학반응식에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면 돼. 그리고 역반응은 반대지. 생성물이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이 되는 반응이야. 그래갖고 이거지, 이거. 여기서는 이게 역반응이지.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 화살표 왼쪽이야. 반대로 되는 거.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찾아야 돼.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어. 가역은 정반응과 역반응 둘 다 일어나는 거고, 비가역은 뭐만 안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야. 한쪽으로만. 얘는 이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가역이 별로 없으니까 가역을 많이 외워두는 게 편해. 그래갖고 보자. 첫 번째가 물이야, 물. 물의 증발과 응축. 물의 증발과 응축. 물의 증발과 응축이 화학에서는 많은 시험 문제 나와. 왜냐면 제일 간편하잖아. 근데 증발은 기화는 기화인데 얘는 조심해야 돼. 끓음하고 있어. 끓음이 있어. 끓음은 봐봐. 증발은 기화는 기화인데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 근데 끓음도 기화다. 근데 걔는 열 에너지를 줬어.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불불불. 증발이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불불 끓어오는 거야. 그리고 응축은 뭐야? 액화지. 수증기가 수증기 분자가 물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액체로 되는 거야. 이해됐지? 가지고 봐봐.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뭐라 그래? H2O 리퀴드가 뭐로 된다? H2O 가스, 수증기가 되는 거. 얘는 가역 반응이야. 둘 다 일어나.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가 일어나, 얘들아? 증발이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는 똑같아. 똑같은데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래가지고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 같아질 때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동쪽 평행 상태라고 해. 자, 봐라. 뭐 물의 증발과 응축에서 증발이란 건 왼쪽에 봐봐 보충 자료에서 액체 표면에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액체 표면에서 분자들이 떨어져 나와 기체가 되는 현상이고, 응축은 반대로 액체 표면에 충돌한 기체 분자가 액체로 되는 거야. 첫 번째 가역 반응이 이게 있고, 이게 가역 반응이야. 이게 그렇지. 가역 반응. 그렇지. 이렇게 늦었을 때 이게 가역 반응.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얘들아 뭐가 있냐, 우리가 어떤 반응에서 물이 생겼어. 물을 갖다가 생겼는지 생성물이 물인지 검사하는 종이가 있어. 이게 염화 코발트종이다. 염화 코발트종이야. 얘는 물이 닿으면 푸른색이 염화 코발트종이가 뭘로 변해? 뭐라고 말하면 붉은색으로 변해. 옆에 나왔어. 왼쪽에 염화 코발트 수용액을 묻힌 종이를 건조해서 만든 것으로 연소 반응 결과 생성된 물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원래 즉 봐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 과분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야. 물을 갖다가 몇 개하고 결합한다. 불분자 6개하고 결합한다. 생성 과분이야. 즉 봐라. 염화 코발트에 봐라. 염화 코발트에 뭐 물을 갖다가 부었어. 그랬더니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돼. 뭐라고 결합했을 때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점으로 표시하면 돼. 그러면 이때 얘가 무슨 색이에요? 얘가 푸른색이다. 근데 염화 코발트가 푸른색이었는데 물하고 결합하면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이 된다. 붉은색이 돼. 그러면 이게 정반응이야. 역반응은 이걸 알려. 그러면 물이 증발할 거 아니야. 아까 나뉘잖아. 그러면 다시 푸른색으로 돼. 염화 코발트가. 이게 역반응이야.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다 일어나는 가역반응이야. 그리고 보자. 세 번째. 야, 구리는 특이하다 얘들아. 구리는 원래 금속일 때는 붉은색이야. 얘가 산화되지 검은색이 돼. 산화구리. 근데 얘가 이온이 되지 푸른색을 띈다. 이해됐지? 그러면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화 생성이야. 황산구리 투락을 지어라. 왜 투락을까? 얘가 구리가 이온이 될 때 이때는 황산구리 2는 이가양이온이 돼. 그러면 황산구리 2라고 우리가. 이해돼? 오수화물의 분해화 생성. 황산구리 오수화물이다. 황산구리 말 그대로 써. 오수화물이야. 근데 선생님 뭐였냐? 구리가 이온 상태지. 구리가 이온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색을 띄어? 여기서는 푸른색을 띈다. 응? 그래갖고 얘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다른 말로 황산구리 수용액이야. 수용액이야. 물에 녹아있단 말이야 황산구리가. 그래갖고 얘를 가열해. 그러면 황산구리하고 물로 분해돼. 근데 이때 황산구리는 고체인데 무슨 색을 띄어? 흰색을 띈다. 다시 이 황산구리 고체에다가 물을 집어야지. 그러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돼.
이게 되는 거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지. 빨리 들어와. 그리고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황산물이 오수화물의 분해와 생성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지. 그러니까 가역반응이야. 그리고 세 번째, 석회동물의 석회동물 조홍유석 석순이야. 얘들아 봐. 첫 번째 봐봐. 석회암지대 지하수에 뭐가 녹아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그러면 지하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면 탄산이란 약산이 돼. 그러니까 얘가 석회암을 녹여버려. 그래갖고 석회동굴이 형성돼. 봐봐. 234페이지. 자, 석회석 탄산칼슘 지대에 지하수에 물이 녹아들어.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 그럼 얘들이 탄산이 되면서 약산이 되면서 이 석회암을 녹여버려.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석회동굴이다. 니들 석회동굴 가봤지? 가면 시원하잖아. 시원한데 거기 가면 이제 뭐냐면 한 몇십만 년 동안 이제 이게 뭘로 냐면 석회동굴 되면서 탄산수소칼슘이 돼. 근데 이게 또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야, 물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 빠져나와. 여기 있잖아. 아니 이거 가져가라고. 무겁잖아. 여기가 물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 빠져나오고, 이게 우리가 석회동굴 가면 막 위에서 물 떨어지지. 물 빠지고 이산화탄소 빠지면 뭐만 남아? 탄산칼슘만 남지.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서 자라나면, 탄산칼슘이 자라나면 종이석이라고 그래. 그리고 밑에서 자라나면 석순이라고 그래.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석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종유석, 석순, 석주야. 그러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니까 얘는 왔다 갔다가 다 되니까 가역반응이야. 이 네 가지가 유명한 가역반응이야. 근데 잘 봐라 이제. 제일 밑에 234페이지. 비가역반응은 뭐만 일어난다고? 야, 가역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비가역반응은 뭐만 일어난다? 정반응만 일어난다. 근데 봐라. 비가역반응에서 얘들아 봐봐. 비가역반응에서 아예 역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아예 안 일어난다면 틀려. 봐. 거의 안 일어난다. 자, 거기서 봐봐. 1, 2번은 비가역반응에서 1, 2번은 아예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1, 2번은 연소하고 기체발생은 아예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3, 4번인 중화반응이나 앙금선생은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 조금은 일어나. 아주 조금. 이해됐어? 조심해. 봐. 비가역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난다. 즉 역반응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수법이 없다. 즉 정반응만 일어난다는 건 아예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 두 경우야. 그럼 첫 번째, 연소는 물질을 타는 거지. 얘는 아예 역반응을 안 일어나. 정반응만 일어나. 무조건. 봐봐. 연소는, 자, 얘가, 메테인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거야. 얘는 온리 뭐만 일어난다? 정반응만 일어나. 온리 정반응만 일어나.
역반응은 아예 안 일어난다. 이해됐지? 물질 타는 거. 야, 그렇잖아. 나무를 태웠잖아. 다시 얘가 재가 됐어. 근데 재가 모여가지고 재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모여가지고 다시 나무가 될 수는 없잖아. 얘는 역반응은 안 일어나. 아예 안 일어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기체 발생. 자, 기체 발생에서는 뭐가 나와? 얘들아, 맨날 선생님 말하는 거.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지. 산하고 반응하지. 그러면 뭐야? 수소 기체 생겨. 근데 수소는 기체는 H2G. 그러면 수소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이게 EH야 돼.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하고 수소 기체가 생겨. 근데 얘들아 봐. 다시 수소를 모아가지고 이걸로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절대 얘도 정반응만 일어나지 역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써놔. 탄산칼슘을 하고 산하고 만나지. 뭐 생기냐? 염화칼슘 생기고 물 생기고 이산화탄소 생기죠. 이때도 기체 발생해. 근데 이때도 당연히 야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합해갖고 야 이게 돼? 다시 석회성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 무조건. 이것들은 얄짤없이 정반응만 일어나지 역반응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자. 점이랑 플러스랑 차이점이 뭐 어떤 거? 어떤 점? 점은 뭐냐면 결합된 상태고 플러스는 뭐야? 이제 부을 거야. 분리된 상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 점은 뭐냐? 점이지. 황산물이 오수화물이지. 그러면 얘들은 이미 결합된 상태야. 즉 황산물이 흰색의 황산물이 고체를 갖다가 물에다 녹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뭐야? 황산물이 수용액이야. 이걸 가열했더니 흰색의 황산물이 고체 가루가 생기고 물로 플러스라는 거 분리됐다는 거야. 물하고 분리됐다는 거야. 이게 물이 가열하니까 물만 날아가 버려. 그럼 뭐만 남아? 거기에 황산물이만 남겠지. 그래서 황산물이는 고체 형태는 흰색이야. 이건 분리됐다는 거야. 이거 점은 합해놨다는 거야. 이렇게 황산물을 갖다 물에다 녹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서도 봐라.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결합이 된 거야. 얘는 결합이 된 거야. 응? 얘는 따로따로 있다가 합한 거고, 그리고 얘는 합해진 거야. 점은 합해진 거야. 플러스는 따로따로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우선은. 그 다음 보자. 이제 3번 봐봐. 중화 반응하고 또 비가역 반응에 중화 반응하고 봐봐. 뭐가 있어? 앙금 현상이 있어. 중화 반응은 뭐냐? 산과 염기가 만나고 중성이 물이 생기는 거지. 물과 염이 생기는 거야. 하고 뭐 있냐? 염산하고 수산화탄하고 만나고 중성인 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결합해갖고 염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정반응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역반응도 가끔씩 일어나. 진짜 미비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얘는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니까. 아예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역반응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아주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미비하게 일어난다고. 이해됐어?
이것도 가능해. 가능하긴 하는데 거의 안 일어난다고. 이해됐지? 3번하고 이렇게 표시 얘들아. 뭐라고 나왔잖아. 3번하고 4번은 역반응이 조금 일어난다고. 이해됐어? 그리고 앙금 생성은 뭐야? 앙금은 뭐야? 자, 이 중화반응에서 이 나머지 것들이 결합한 걸 염이라고 그래요. 물 빼고 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이 염이라고 그래요. 염에서 봐봐. 염은 물에 잘 녹는 염이 있어. 뭐냐면 나트륨 들어가고 칼륨 들어가고 질산 들어가고 질산이온 들어가고 암모늄 이온 들어가지. 무조건 잘 녹아. 얘들은 앙금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이 있어. 얘는 누구? 앙금이야. 이거. 얘가 앙금이야.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앙금. 뭐 있냐? HCl, 염화음, 흰색. 그 다음 뭐야? 바륨하고 칼슘이 탄산이온하고 황산염하고 결합할 때 탄산바륨, 황산바륨, 탄산칼슘, 황산칼슘 전부 다 흰색 앙금이야. 그리고 PbI2, 아이오딘하다. 얘는 노란색 앙금이야. 이 정도만 알면 돼, 앙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뭐가 있어? 자, 염화 나트륨하고 질산하고 결합. 그러면 얘들이 다시 결합하면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결합. 이렇게 결합. 그러면 AgCl은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으니까 밑으로 화살표 표시하고 얘는 솔리드야. 고체야. 그리고 나머지 NaNO3 결합을 합니다. 이거야. 이것도 주로 얘가 일어나는데 역반응도 조금은 일어날 수 있어. 조금 일어날 수 있어. 가능해. 3, 4번은 중화반응하고 앙금 생성은 역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해됐지? 자, 보자. 그럼 보자.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와. 이제 동쪽평 한번 봐봐. 동쪽평은 235페이지다. 야, 동쪽평형은 뭐냐, 얘가? 가역반응에서만 일어난다. 야, 동쪽평은 비가역반응에서는 안 일어나? 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같아가지고 이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동쪽평형은 가역반응에서만 일어난다. 조심해. 동쪽평형은 뭐라고? 가역반응에서만 일어나. 아니, 동쪽평형은 뭐라면 말 그대로 야,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는 걔들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맥조가 위에서 물 위에서는 고고하게 있지만 밑에서는 졸래 가르치지 않는 거지. 이해됐지? 하고 동쪽평형 봐라. 밑줄 거 뭐에서만 일어난다고? 가역반응에서만 일어난다. 가역반응에서 양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온리 가역반응에서 그래가지고 뭐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지? 갖고 자 얘들아 잘 봐. 동쪽 평행이 있으면 자 상평행이 있고 그 다음 뭐 있냐면 용해 평행이 있고 화학 평행이 있다. 그러면 상평행하고 용해 평행은 물리 변화에서 동쪽 평행. 이렇게 얘가 물리 변화니까 우리가 상평형, 용해 평행이라고 그러고 화학 변화에서 화학 반응에서 동쪽 평행은 화학 평행이라고 따로 나와. 즉 봐봐요. 조심해야 돼. 뭐냐면 자 물리 변화에서 동쪽 평행이며 상평행이나 뭐라 그래? 용해 평행이라고 그래. 화학 변화에서 동쪽 평행이면 화학 평행이라고 그래. 우리가 물리 변화는 뭐냐? 분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그냥 분자 간의 그림만 변하는 거야. 우리 상태 변화. 야, 봐봐.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이지. 소금도 짜. 물도 짜. 소금물도 짜. 성질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용해는 물리 반응이야. 물리 반응은 분자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화학 변화는 뭐야?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 변화에서 동쪽 평행은 상평행하고 상은 뭐야? 물질의 상태라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상평형. 그리고 용해 평형은 물리 변화에서의 동쪽 평행이야. 근데 화학 변화에서의 동쪽 평형은 화학 평형으로 나온다. 봐봐. 그래갖고 1번이 상평형, 2번이 용해 평형. 뒷장 넘겨보면 따로 화학 평형이 따로 있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 얘들아. 써놔. 이거 재료에다 써놔. 우리가 앞으로 동쪽 평형을 3개를 배울 건데, 승민이 카드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야, 너희 아이스크림 줄까? 쭈쭈가? 안 먹어? 지민이도 안 먹어? 야, 너만 먹을 거지? 현애도 안 먹을 거야? 현애야, 화요일날 4시다. 그리고 목요일날 5시에 떠들어야 돼. 너 다 봤어,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빨리 봐. 무슨 생물, 아니. 내가 9월달부터 해라. 그래? 9월달부터 해. 새로 시작할 때. 생물은 오늘 이번 주에 배울 게 사람의 유전자잖아. 오늘 이번 주에 배울 거 그 여유 남유 이거 엄청 힘들어. 잘 들어야 돼. 이번에 그거 꼭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듣고 와야 돼. 네 둘이만 하면 돼. 세연이 전화도 안 받아. 이놈 뭐시네. 이제 쌩까부 준 거야. 몰라. 와야지 안 오는 것 같다 그랬지. 난 신경 안 써. 자, 상평행 보자. 상평행의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에 물의 증발과 응축이야.
상평행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자, 액체의 증발 속도하고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봐. 상평행이란 건 액체의 증발 속도하고 기체 응축 속도가 같아. 그래가지고 물이 증발하고 응축하지. 근데 물의 양이 그대로예요. 이거는 밖에 겉보기에는 뭐 반응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왜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두 개 빠져나가고 두 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떻다? 이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상평행이다. 그러니까 물림 이거야 이거. 여기서는 그래프 중요하다. 그래프 중요하다. 자 봐봐. 대표적인 애가 누구니? 물이지. 물이 액체 상태에서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 얘들아? 증발이 일어나. 정반응이 증발이야. 그리고 이제 이제 얘가 수증기가 돼. 그래갖고 수증기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이제 수증기가 제일 처음에는 증발 응축이 안 일어나. 요 플라스틱 안에서 있잖아. 실험하지. 제일 처음에는 뭐가 일어나? 우선적으로 막 증발만 졸라 일어나. 왜? 증발된 수증기 분자가 있어야지만 얘들이 충돌해갖고 액체로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증기가 차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응축이 일어나. 즉, 자 봐봐 얘들아 중요한 게 있다. 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가. 거기 나왔지.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봐봐. 자, 밀폐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밀폐라는 걸 명심해야 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실험할 때 플라스틱 안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 고무막이로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얘들아 여기에 수증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나가. 증발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증기 문제가 찼지. 그러면 얘들이 이제 서로 간에 부딪혀. 그리고 액체로 되면서 응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시간이지. 이때 증발 속도는 일정이에요.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왜? 증발 속도가 특히나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온도나 표면적인데 주로 온도예요. 온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실험할 때 일정 온도의 밑줄거 밀폐된 용기 밑줄거 일정 온도의 밀폐된 용기 일정 온도의 밀폐된 용기잖아. 여기 나왔지? 일정 온도의 밀폐된 용기잖아. 그럼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해버리지. 온도가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해. 그러면 초반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빨라. 근데 이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 둘이가 같게 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증발 속도가 조금 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에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어떻게 돼? 같아져. 이게 동적 평행 상태다. 그러면서 물의 양이 더 이상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이 똑같으니까 물의 양이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들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그게 동쪽 평행이야. 이해됐니? 동쪽 평행이다 이제. 그리고 얘는 뭐야? 뭐겠냐? 얘들은 전부 다 수증기 분자지. 그리고 얘는 물 분자로 변해버린단 말이야.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은 수증기 분자로 남는 거야. 그래갖고 얘들이 운동을 해갖고 이 안에 수증기가 이 플라스틱 안에서 충돌을 해. 그래갖고 압력이 되는 거야. 이게 증기 압력이야. 화투에서 많이 나온다. 이게 남은 물 분자, 수증기 분자 수가 막 운동을 해갖고 그 안에 벽면에다가 압력을 미쳐. 이게 증기 압력이라고 해요. 이해됐지? 봐봐. 자, 일정 온도의 밀폐된 용기에 물을 담아서 놓으면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일정해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처음에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빠르지만 점점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빨라져서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쪽 평행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물과 수증기의 양은 변화 있다 없다? 없고 일정하다. 그리고 봐라.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봐봐.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일정 온도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응축 속도는 용기 안에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 속에 수증기 분자가 많아지므로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다. 이걸 동쪽 평행 상태라고 해. 그리고 옆에 봐라. 열린 용기에서는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 옆에 봐. 오른쪽에 보충전에 왜 아까 전 선생님이 일정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라고 했냐면 그 조건이 필요해. 동쪽 평행 상태가 일어나려면. 열린 용기면 여기가 열어놓으면 여기가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 증발 속도가 더 빨라. 우리가 여기다가 비커에다 물을 넣어서 놔두지. 그럼 어떻게 돼? 물 다 말라버려. 왜?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 응축 속도보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 없어져 버려. 봐봐. 열린 용기에서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빠르므로 동쪽 평행 상태에 못 도달하기 때문에 물이 모두 증발한다. 따라서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열린 용기에서는 이거 명심하고 그 다음 봐라. 자, 그 다음 밀폐된 용기에서 브로민의 증발 봐봐. 브로민은 17쪽인 할로젠 원소야. 근데 얘는 분자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색깔을 띈다. 갖고 기체 분자 상태일 때 젓갈색을 띄어. 그러면 일정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서 액체 브로민을 담아 놓으면 처음에는 브로민의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져서 빨라 용기 안에 젓갈색으로 변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니까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젓갈색이 진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봐봐. 이거야. 브로민은 액체 분자 상태일 때는 색깔 안 띄어. 무색이다. 근데 얘가 증발해서 기체 브로민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젓갈색으로 변해. 우선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젓갈색이 진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응축 속도가 이제 빨라지지. 그래가지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동쪽 평행 상태로 도달하면 더 이상 이제
이양이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젓갈색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아. 아, 그러면 젓갈색이 안 진해지면 동쪽 평행 상태로 덜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 변화가 있는 걸 갖다가 실험을 해. 알겠냐? 그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물리 변화에서 용의 평형을 보자. 용의 평형을 보자. 용의 평형은 봐라, 얘들아. 응? 쉬어? 보냈어? 잘했어. 프린트? 한번 봐야지. 두 번 한다요. 현애 이해했어? 이거? 용의 평형 보면 자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돼. 그러면 자 소금은 녹는 물질이라 해서 용질이라 그래. 물은 녹이는 물질이라 해서 용매라 그래.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 그래. 그리고 용에 대한 액체라 해서 용액이라 그래. 용액은 균일혼합물이다. 어디 맛보면 덜 짜고 어디 맛보면 더 짜? 아니야, 골고루 짜. 그랬을 때 보자. 우리가 이제 용액은 뭘로 나눌 수 있냐? 이제 뭐 불포화, 포화, 과포화가 있어. 불포화는 뭐야, 얘들아? 덜 녹인 상태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많아? 용의 속도는 고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용의 속도가 석출은 반대야. 이제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제 못 녹이니까 고체로 토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 중에 석출 속도가 용의 속도가 빨라. 용의 반대가 석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포화는 뭐야? 자기가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녹인 상태야. 그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하고 어떻다? 같단 말이야. 근데 과포는 많이 걷다. 더 이상 미지지 마라. 이제 뭐가 용의 속도보다 뭐가 더 빨라? 석출 속도가 더 빨라. 그래갖고 이제 더 지가 녹일 수 있는 양만보다 더 녹여버린 거야. 이게 다 나타내버린 거야. 이해되니? 써놔? 얘들아. 여기다가. 안 나왔어. 써놔. 이거.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용의 평형은 어떤 상태야? 이 포화 상태야. 포화형이지. 용의 평형이야. 이해되니? 보자. 그러면 자, 용의 평형은 용질의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즉 일정 온도, 또 여기도 일정 온도 비추고 왜 그런다? 고체 용해도는 뭐에 비례해? 온도에 비례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용해도라는 게 있어.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일정 온도가 나와. 왜? 온도 영향을 받으니까 고체는. 그래가지고 용매 100g 속에 최대한 녹인 용질의 그람수예요. 만약에 용해도가 50이지. 그럼 물 100g에 50g 녹인다는 거야.
근데 이 용액이 용매가 200g이지. 그럼 100g 녹인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일정 온도란 말이 있어야 돼.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지만 점점 석출 속도가 빨라져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때 용해하고 석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만약 용해가 두 분자 되지 석출도 몇 분자가 된다? 두 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는 용액에서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으므로 용액의 몰농도가 뭐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이게 일정이에요. 용액의 몰농도가 일정하다. 밑줄 거나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 용액에서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으므로 어떻다? 몰농도하고 용액의 몰농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이게 용해 속도고 이게 석출 속도. 이거다. 그래가지고 불포화용액일 때는 선생님 말했지.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고 제일 처음에는 완전히 많이 빠르고 근데 이제 석출 속도가 증가하면서 불포화용액일 때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는 좀 빠르고 그 다음 포화용액일 때는 뭐야?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하고 같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용액의 종류에는 포화용액은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의 용액으로 포화용액은 밑줄거의 포화용액이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 용액이다. 그리고 불포화는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어서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야. 넘겨. 좀 봐라. 자, 염화 나트륨 포화 수용액에서 동쪽 평행 상태. 야, 나트륨도 동위원소가 있다. 나트륨이 원래 11에 23이야. 근데 동위원소가 뭐가 있냐? 11에 24가 있어. 그러면 우선 11에 23이 이게 나트륨 23이 포함된 염화 나트륨 포화 수용액에 밑줄 거야. 나트륨 23으로 최대한 녹인 상태야. 응? 근데 여기다가 나트륨 24가 포함된 염화 나트륨을 넣으면 겉보기에는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고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야, 23이 석출되고 24가 용해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봐봐. 뭐냐면 이게 왜 동쪽 평행의 증거냐면 봐봐. 원래는 나트륨 23이 여기에 포화 상태다. 그러면 얘가 용해도 되고 석출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나트륨 24가 녹아 들어가고 그럼 얘가 들어간 만큼 뭐가 나와? 그렇지. 나트륨 23이 나와. 그러니까 이 용액 속에서 뭐가 발견돼? 나트륨 24가 발견된다는 거는 야, 동쪽 평행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반응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얘가 발견이 되잖아. 발견된다는 거는 뭐야? 동쪽 평행 상태에서도 용해하고 석출은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원래는 나트륨 23의 포화 수용액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소금 나트륨 24를 집어했어. 그랬더니 얘가 24가 두 개 들어갔다. 두 개 들어갔지. 그러면 23이 두 개가 석출되는 거야. 두 개가 석출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트륨 24가 수용액에 녹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적 평행 상태를 떠도 용해도 일어나고 속출도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봐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은 염화 나트륨 고체뿐만 아니라 포화 수용액에서도 뭐가 발견된다? 나트륨 24가 발견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포화 수용액에서도 나트륨, 염화 나트륨의 용해와 속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해됐지? 그 다음 밑줄거 옆에 왼쪽에 화학평형의 특징 봐봐. 화학평형의 특징은 선생님 뭐라 했지? 무조건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난다. 동그라미 밑줄거. 그리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동적 평행 상태에서는. 밑줄거나 다. 그거 다 중요한 거야. 화학평형의 특징. 그럼 보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는 상평형과 용해평형, 물리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을 봤지. 이제 화학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을 보자. 그러니까 즉 동적 평형이라는 건 물리반응에서도 일어나고 화학반응에서도 다 일어난다는 거지. 보자. 화학평형 보자. 화학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이다 이거는. 동적 평형이야. 지금까지는 물리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을 배웠어. 상평형하고 용해평형. 자, 얘는 봐라. 화학반응에서의 정반응과 정반응 속도하고 화학반응에서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화학평형이야. 그럼 보자. 자, 대표적인 게 사산화이질소가 생성과 분해 반응 봐봐. 그림과 같이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시험관에 넣은 다음에 실온 25도 밑줄거. 25도 밑줄거. 자, 온도가 낮지? 온도가 낮지? 그러면 봐봐. 조금 이따 할 거야. 25도씨에서 두었더니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봐봐. 25도씨에서는 자, 이산화질소가 자, 봐봐. 이산화질소가 봐봐. 가스가 뭘로 변하니? 사산화이질소로 변해. 얘는 봐봐. 분자 구조가 바뀌어갖고 완전히 새로운 놈이 됐지. 그러니까 화학 변화잖아. 근데 원래 얘가 무슨 색이야, 얘들아? 젓갈색이다. 얘는 무색이야.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변한 만큼 색깔이 옅어져. 젓갈색이 점점 옅어져. 근데 뭣도 일어나, 얘들아? 정반응도 일어나지만 역반응도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색깔이 계속 옅어져. 그러다가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행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가 않아. 그때는 뭐다? 동적 평행 상태에 들어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행 상태니까 화학 평행이라고 그래. 그럼 봐라. 시험관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산화질소가 서로 결합하여 사산화이질소로 생성되는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정반응은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서로 결합하여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한다. 역반응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분해되어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를 생성한다. 그러면 시험관 안에 나타나는 색변화는 처음에는 젓갈색이 점점 옅어진다. 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는다. 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하는 정반응과 사산화이질소가 다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분해되는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여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럼 봐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나 옆에다가 뭐냐면 농도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사산화이질소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게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는 줄어들겠지. 그리고 사산화이질소는 생성물이니까 늘어나겠지. 그리고 이게 여기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여기가 이제 동쪽 평행상태로 되는 거지. 그러나 옆에다 그리겠다. 여기다가 아니야, 틀려. 이거 반대잖아. 여기다 그려놓으면 돼. 여기다 그려놔. 저거 이건 반대니까 반대. 이거는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여기다 그려놔. 저거 여기다. 이거하고 반대. 그리고 그래. 잡아라 얘들아. 옆에 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온도 표시하라고 했냐면 잡아. 자, 온도에 따른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 봐봐. 야, 이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0도씨의 물에 넣으면 얼음에 넣으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젓갈색이 25도씨의 그거보다는 더 어떻다? 더 옅어진다. 동쪽 반응이 뭐가요? 뭐가 되는 거 있잖아. 동쪽 평행이 원래보다 그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야. 0도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5도씨보다 동쪽 평행 상태가 더 그 정반응이 더 우세하니까 더 옅어진 상태에서 동쪽 평행 상태로 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야, 25도씨의 젓갈색이 농도가 5라고 생각하면 얘는 한 3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젓갈색이 더 옅어져가지고 동쪽 평행 상태로 도달하는 거야. 근데 25도씨가 되지. 그러면 누가 더 젓갈색이 옅어진 플라스크를 다시 25도씨의 물에 넣으면 뭐가 우세하게 일어나 그래?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되는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얘가 다시 25도씨면 어떻게 돼? 이제 젓갈색의 찌라기가 5 정도 돼. 5 정도에서 동쪽 평행에 들어서. 이해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야, 누가 우세하다고? 어떤 반응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반응이 우세해.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높을 때는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더 우세하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둘 다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해. 근데 어느 반응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젓갈색이 진해지냐, 옅어지냐.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봐봐. 야, 온도가 0도씨의 부분에서는 누가 우세하다고?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되는 반응이 우세해. 그러다 보니까 젓갈색이 무색으로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쪽 평행이 젓갈색이 옅어진 상태에서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해. 근데 25도씨에서는 온도가 높아지지. 그럼 누가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되는 반응이 더 우세해.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좀 더 많아지니까 젓갈색이 좀 더 진해진 상태에서 동쪽 평행 상태로 도달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온도에 따라 어떤 반응이 우세하는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읽어봐. 제일 밑에 봐봐. 왼쪽에. 반응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봐봐. 100도씨의 밀폐된 용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온도가 낮으면 누가 우세하다 했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게 우세하다 했지.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더 우세하다 했지. 그럼 100도씨에서는 밀폐된 용기에서는 사산화이질소를 넣으면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더 젓갈색이 진하게 동쪽 변경이 된다. 25도구나. 그래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서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여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봐봐.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이 더 우세하니까 사산화이질소는 줄어들어. 그리고 일정하게 돼.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질소는 늘어나면서 일정하게 돼. 그래갖고 이거하고 좀 틀리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리라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237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237페이지 한번 풀어봐. 충분히 풀 수 있다.
유주 잡았어. 유주 너 어제 늦게 잤어? 왜 늦게 자? 숙제하느라고? 뭐가 숙제가 제일 많아? 어? 수학? 얼마나 많게? 네? 잡아라. 1번의 가역 반응, 그 다음 정반응은 오른쪽, 역반응은 왼쪽, 그 다음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나거나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고, 동쪽 평형 5번에, 6번에 상평형, 7번에 용해평형, 8번에 화학평형, 그 다음 1번에 공XX, 그 다음 2번에 1번에 비가역이지. 연소반은 비가역이야. 2번에 기체 발성도 비가역이야. 그 다음 중화반응은 석회동굴 종유석 석수는 가역이야. 그리고 염산하고 수산화 같은 중화반응 비가역이야. 그리고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와 생성은 가역이야. 그리고 3번에 자 동쪽 평행 상태에 들어가는 거. 야, 가에서는 나오는 게 3개고 들어가는 게 1개지. 근데 나에서는 나오는 게 3개고 들어가는 거 3개야. 증발하는 물 분자수하고 응축하는 물 분자수하고 같이. 그러니까 동쪽 평행이 다 나가. 그 다음 4번에 용의 속도하고 속출 속도가 같을 때 동쪽 평행이지. 그 다음 5번에 XX00이야. 야, 5번에 1번은 틀렸지. 화학평행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같이 존재해야지.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해야 돼.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2번도 틀렸다.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맞고, 6번에 정반응, 역반응, 동쪽 평형. 그 다음 238, 239, 40, 41 숙제고, 그 다음 342 물의 자동 이온화. 물도 이온화된다. 근데 자동으로 이온화되는 건 극히 적어. 그럼 보자. 우선 상과연기를 보자. 상과연기 봐봐. 상과연기 봐봐. 산이란 건 뭐니 얘들아?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산이라 그래. 근데 옛날에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 수소이온이 산을 나타낸 줄 알았어. 근데 요새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누구다? 수소이온이 아니라 물하고 수소이온하고 결합하면 얘들아 H3O+야. 얘를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옥소늄 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하이드로늄 이온을 더 많이 써. H3O 플러스가 실제로는 애가산성을 나타내. 알겠냐? 앞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제. 그리고 산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산에는 강산이 있고,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그 다음 탄산이 있어. 얘들은 강산이야. 얘들은 약산이야. 왜 그럴까? 얘들아, 봐봐. 얘는 100개 중에, 99개가 이온화돼. 그리고 100개 중에 99개가 이온화되고, 한 개만 분자상, 중성인 분자로 있어. 그러면 H 플러스 많이 넣지. 그러니까 애들이 강산이 되는 거야. 근데 탄산 같은 경우는 약산은 100개 중에 이온화되는 게 한 개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중성인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러니까 H 플러스를 적게 내놓지. 그러니까 약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것들이 이온화된다. 이온화되면 염산은 앞에 양이온과 수소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다녀요. 황산은 근데 얘는 한 분자당 몇 개 내놓는다? 수소를 2개 내놓는다. 그 다음 얘는 또 질산도 이렇게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선생님 왜 아세트산은 양이온이 먼저 오고 음이온이 되어야 되는데 음이온이 먼저 왔어요? 길어서 그럼 봐라. 공통적으로 전부 다 수소이온 내놓네? 수소이온 내놓네? 야, 그럼 뭐야? 얘는. 이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이다.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요. 근데 산마다 조금씩 틀려. 왜? 뒤에 결합하는 음이온이 종류가 달라요. 이게 산의 특이성을 나타낸다.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봐라. 물어봤어. 산성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지. 그러면 얘들 신맛이 난대. 그런데 염산이나 황산, 질산, 강산이니까 혓바닥 타버려. 맛보면 과일산에 레몬, 시트르산이 있지. 그리고 포도의 타르타르산, 김치의 젖산 맛보면 신맛이 나지. 그리고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옆에 나왔지. 산이 모든 금속하고 반응해서 반응하는 거 아니야. 수소보다 반응성 낮은 거 있어.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반응 안 해. 산은 마그네슘, 철 등과 같은 금속하고는 반응하지만 금, 은과 같이 금속과는 반응 안 한다. 그래갖고 산과 금속이 반응해갖고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다음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해갖고 반응하여 산성비가 내리면 탄산칼슘의 주성분인 대리석 조각이 훼손된다. 즉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이게 약간 녹아.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하고 산의 수용액은 이온화가 되니까 전류가 흐른다. 산의 수용액에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연기는 뭐야? 연기는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 수산화이온 내놓는 물질이 연기다. 그래가지고 종류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바리움, 수산화마그네슘이 있어. 얘들은 강력기야. 얘들은 약력기야. 왜? 얘들은 100개가 있으면 전부 다 99개는 이온화돼갖고 수산화이온이야. 하나만 중성인 상태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이온 많이 내놓지. 그러니까 강력기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뭐야? 100개 중에 이온화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 99개는 중성인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러니까 내놓긴 내놓지만 적게 내놔. 그래서 약연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연기의 이온화 봐봐. 연기의 이온화 봐봐. 연기도 이온화돼. 그럼 봐봐. 수산화나트륨, 나트륨하고 수산화이온, 수산화칼륨, 칼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은 특이하다. 얘는 물에는 잘 안 녹아. 그렇지만 이온화는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강연기가 되는 거야. 수산화바륨도 바륨하고 EOH, 수산화마그네슘도 이렇게 Mge 플러스하고 EOH 마이너스. 그러면 봐, 얘들 공통적으로 뭐 내놨냐? 수산화이온 내놨지. 이게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 연기성 나타내고 앞에 결합하는 양이온이 전부 다 조금씩 틀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기마다 조금씩 틀리는 연기의 특이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보자. 연기성.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니들 세수하다가 비눗물 입에 들어간다. 그럼 쓰다. 쓴맛 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야, 비누 칠하면 미끌미끌하지. 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만지면 미끌미끌하다.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페놀프탈레인은 무무 빠질 때, 연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된다. 그리고 연기 수용액 또 얘들도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연기 수용액은 이온이 들어있다. 그리고 보자. 산과 연기의 성질 봐봐. 봐봐. 홈판에 레몬즙, 식초, 사이다,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그 다음 하수구 세정제를 넣고 전기전도도 리트머스 종이의 색변화, 마그네슘 조각과의 반응, 탄산칼슘과의 반응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레몬즙, 식초, 사이다,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 전부 다 이온화되니까 전류 흐른다. 근데 레몬즙, 식초, 사이다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고 마그네슘 조각하고 반응해갖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그러면 얘들은 산성이라는 소리지. 그리고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이나 탄산칼슘하고 반응 없다. 변화 없다. 그러면 얘들은 연기성이라는 소리야. 그럼 보자. 산성물질과 연기성 물질의 분류. 산성물질은 레몬즙, 식초, 사이다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기 때문에 연기성 물질은 비눗물, 제산제 수용액, 하수구 세정제가 있어. 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 흐르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고 마그네슘 조각하고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고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 흐르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마그네슘 조각이나 탄산칼슘하고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과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둘 다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류를 흐른다. 그리고 이제 봐봐.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연기야. 뭐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야 물에 녹아서 이거야 이거. 수소이온 내놓으면 산,
수산화이온 내놓으면 염기야. 이 아레니우스 정의가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게 제일 적어. 근데 뒤에 배울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수소를 주고받는 거에 따라 수소를 주면 산, 수소를 받으면 염기를 해갖고 얘보다는 넓어. 그리고 얘보다 더 넓은 게 있어. 루이스야. 루이스로는 산과 염기를 정의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루이스를 안 배워. 하고 아레니우스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만 배웠다. 어?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해. 딱 1분 남았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야, 승민이 이제 클리닉 좀 해. 언제 할 거야?